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제목이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히기. 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요지는 딱 하나예요. 윤석열을 6개월 동안 볼모로 잡아놓고 그때에 그 시간 동안 개헌을 하라. 볼모로 잡아놓으려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주라. 그리고 윤석열은 그 6개월 동안 개헌을 하고는 지구 속으로 사라져라. 윤 대통령이 2월 25일 최종 변론할 때 처음부터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개헌을 할 테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라고. 대통령 분명히 얘기해서 딜 안 하겠다고. 어떤 조건부로 탄핵 기각을 받아내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67분간의 최종 변론에서 5분의 4 이상을 왜 개헌을 자기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현 상황은 어떻고 그나마 득실거리는 간첩 좌파 카르텔 이런 걸 다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개헌 선포했다. 그러나 이게 정치 체제와도 역시 관계 있으니까 결국 설사 내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개헌을 해서 87년 체제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 나 임기 단축하고 개헌할 테니까 나 살려줘. 나 탄핵 기간만 되면 좋겠어. 본말이 전도돼도 분수가지. 그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협상하려고 조건부를 건 게 아니라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 치유 방법은 우리가 개헌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는 수밖에 없다. 지금의 거대 야당의 구조에서는 내가 이렇게 개헌까지를 선포를 해도 돌파가 없으니까 차제에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하자. 이게 대통령 요지였어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상훈 칼럼의 첫 문장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덜렁 받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럼 그렇지. 네가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구만. 그래 살려줄 테니까 우리도 앞장서가지고 조선일보 같은 것도 앞장서가지고 헌재한테 압력을 넣을게. 뭐로? 니를 6개월 정도 살려주라고 압력을 넣을 테니까 너는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개헌해라.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87년 6.29 선언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된 후에 정확히 4개월 만인 10월 29일에 지금의 헌법이 공포되고 발효됐다. 4개월이면 충분하니까 우리는 더 넉넉하게 생각해가 6개월 헌재로부터 압력을 넣어가 받아줄 테니까 그때 해. 그만하면 우리가 충분히恩전을 베푸는 거 아니야? 이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쥐고 너 개헌할래 안 할래? 개헌하기 싫어? 개헌 앞장 안 서? 6개월 내에 개헌을 완전히 해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 얘기가 뭐면 윤 대통령이 6개월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국민을 속인다면 지지층조차 돌아서서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이 더 가과입니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지금 하지 말고 몇 달 연기하라는 거예요. 왜? 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완전 윤석열을 개헌의 볼모로 쓰자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나? 그 윤석열이 앞장서서 개헌하자고 하면은 개헌을 될 테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헌재로부터 협상을 해서 혹은 압력을 써서 받아줄 테니 그게 너가 사는 방법이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한국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즉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의 60% 안팎에 달하는 탄핵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 6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안 기다린다 국민들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헌 시작해. 그 조건은 뭐야? 탄핵 기각받는 거야. 헌법재판소도 이해할 거야. 탄핵이 기각되면 그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개헌을 마치고 바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그렇게 약속을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재판관들도 참작할 것이라고 본다. 완전히 윤석열을 가운데 두고 장사를 하자. 내가 볼 때 이거는 너 주필이 선거리 아니고 협작군이 선거리야. 협작군. 정말 내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탄핵의 목적은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것과 6개월 뒤 물러나게 하는 것은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쫓아내지 말고 6개월 일각에서는, 들어보세요. 일각에서는 위헌 불법 계엄을 한 사람이 6개월 뒤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위헌 불법 계엄했다고 당신이 뭔데 재판을 해? 당신은 주필이야. 재판관이 아니고. 물론 이게 자기 말이 아니고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도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생각이 좁아서 그렇게 얘기한다. 좀 더 크게 봐라. 그냥 윤석열 목을 치는 게 낫냐? 윤석열을 볼모로 중간에 거래에 하나의 거래로 윤석열을 붙들어 두고 개헌을 하도록 만들고 개헌되면 쫓아내는 게 옳으냐? 이게 요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우리는 21년 동안 대통령 3명을 탄핵 소추하고 2명을 실제 탄핵하게 된다. 정정이 불안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일이다. 진짜 정정 불안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아프리카 수준이 되는 걸 진정으로 그걸 걱정해서 글을 쓴다면 이런 톤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헌법은 최고위의 정치 문서이고 현재의 국가 원수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재판이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들이 우리 법 연구회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날린 거지. 정치적 재판이 아니고 법리에 따라 하면 이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처음부터 각하돼야 될 재판이야. 처음부터 탄핵 재판은 없어야 되는 거야. 정치적 재판이란 건 실정법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는다. 혼자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지금 실정법에 매이는 게 아니고 너무 정치적인 재판을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야. 윤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밝히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참작했으면 하는 것도 이게 둘도 없는 개헌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6개월 임기와 개헌을 전제로, 말이 좋아 전제지, 이걸 협상을 하라는 거죠.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도 그만큼 연기된다. 하여튼 요지는 이거야. 우리가 윤석열을 볼모로 잡고 있을 테니까 탄핵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개헌을 끝낼 때까지 선고를 미뤄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기각을 받으면은 6개월 내에 개헌을 완성하고는 나는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이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거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은 이런 협작군, 이런 압박, 말도 안 되는 이런 거강꾼들하고 협상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간첩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박선원의 글씨가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체제 간첩. 차명진 전 의원이 박선원이 체제 간첩의 우두머리다. 박선원을 집중해라 하는데 저는 박선원이 우두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있어요. 절대 박선원 혼자서 안 가고 홍장원은 박선원의 시다발이야. 죄송합니다. 시다발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수라는 거죠. 이게 정말 뼛속 깊이 그 김계리 변호사가 20월 최종 변론일 날 국가보안법 위반한 국회의원 23명 이름 다 밝히고 그들이 한 짓이 뭔지를 밝히고 북한 지령이 어떤 건지 북한 지령문을 꼬박꼬박 읽은 이유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이 핵심을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뭐의 핵심? 윤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했는지. 지금 대통령의 계엄의 개헌이 아니고 계엄 선포의 목적은 이 좌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고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일촉즉발이다.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다. 껍데기가 멀쩡해 보이니까 세계 12대국에 들어가니까 아니라는 거지. 나라가 토탈리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보 윤석열이가 용기를 냈다. 아무도 용기를 낼 사람도 없고 당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국민도 이 사태를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고 그게 목표예요. 그걸 알리고 그 체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개헌하자는 것도 그런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로 존속해 갈 수 없다는 건데 이거는 영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상훈 칼럼에서 양상훈 주필이 생각하는 그 개헌의 체제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끝부분에서 말씀한 개헌의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빤한 얘기죠. 내각제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정치판에서는 내각제가 옳다고 또 붙들고 국민의힘에 벌써 개헌특위 주호영을 특위단장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건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헌안하고는 달라요. 네? 너들 뜻대로 안 돼.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한 건 지금 2030 세대들이 개몽된 거 안 보여? 속칭으로 말하는 털딱들의 여의도 문법으로 하는 정치, 여의도 문법식의 개헌 한자리 하겠다는 거지. 자기들이 한번 끌어가 보겠다는 거지. 70대들이 앞장서서. 국민들 그거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꿈 깨세요. 확실한 것, 결론.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목적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사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좌파 천국이 되고 간첩 천국이 되고 좌파 카르텔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마저 없어지고 중국을 존중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이런 나라로 가는데 더 이상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했는데, 계엄 선포를 했지만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결국 정치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제가 제안합니다. 야, 그런데 완전히 주객을 전도시켜가지고 윤석열 6개월 내에 개헌할래 안 할래? 만약에 한다 하면은 우리도 헌재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6개월 정도 시간, 생명 붙일 수 있는 6개월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개헌 끝내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 협상 안 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계엄 선포도 안 했죠. 사람 잘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압박하고 성질나게 만들지 마세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통령 진위를 왜곡을 시켜도 이렇게 왜곡시킬 수가 없어요.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진 식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 언론의 대표 주자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쓰면 대부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수십 년 동안 구독하던 자칭 보수들은 이런 거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